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댓글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 댓글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문이라면 제가 바로바로 답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당근 중고차나 직거래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 직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직거래는 장점으로 딜러를 통해 사는 것보다 저렴하죠. 가령 과일을 사러 가는데 과수원에 가서 구입하는 거랑 농수산물센터로 가서 사는 거와 동네 마트에서 사는 거와 금액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일 것이고, 하시는 분은 딜러한테 파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으로는 차량 관리 상태라든지 사고 유무, 그런 거를 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개개인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고차는 그나마 이제 보상이라는 걸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실예로 보상들을 꽤 많이 받습니다. 이 중고차라는 거는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즉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정말 있다, 민원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거래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직거래를 하면 직접 만나서 거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일단 차량 매물을 찾게 된다면 바로 이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량 정보를 좀 들은 후에 움직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압류라든지. 그래서 요즘 보면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중고차 시세 조회,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통합 이력 조회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자동차 시세 조회를 하면 소렌토를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소렌토 한번 볼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2년식이다 그러면 쫙 이렇게 등급별로 나오죠. 이륜 시그니처 가장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4,150만원이다 하고 예시가 나오죠. 참고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라도 되니까 좀 좋죠. 이런 시세부터 이런저런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압류,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갑부와 을부, 갑부는 압류들, 을부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조회를 해서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차를 보고 바로 이제 직거래를 진행하다가 압류가 갑자기 있거나 저당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돈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직거래를 한다면 미리 일단 압류 같은 걸 미리 조회를 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차 사시는 분, 그러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반드시 차주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명의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금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등록증에 있는 그분한테만 송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등록증 성함, 신분증 성함, 얼굴도 비교해보시고 송금할 때도 예금주가 모든 게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게 다 확인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사고 유무에 대한 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보기 전에 미리 조회해도 되죠. 압류 조회하면서 사고 유무 조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할 수 있는, 이게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무료 침수차 조회, 폐차, 보험료 조회 이것저것 있죠. 사고 이력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차까지 들어 있어야만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데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차가 안 들어졌을 수도 있고 책임보험만 들어진 경우도 있고, 또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 수리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찝찝한 내용이 있다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샘플 보고서라는 게 있네요. 한번 볼게요. 에쿠스 1, 2, 3 전손보험이래. 전손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침수는 당연히 아시고, 특수 이력, 택시라든지 그런 용도 이력 같은 거, 렌트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 차 피해, 금액 크네요. 상대차 피해, 변경이 몇 번 됐는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동차 보험 사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린 현금으로 수리했다든지 보험 안 들었을 때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거예요. 내용 아주 잘 나와 있죠. 렌터카였다, 광용 용도였다, 영업 용도였다, 택시 얘기하는 거죠. 변경이 언제 어떻게 됐다, 도난 언제 신고했다, 존손 언제 신고했다, 침수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입 기간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이상은 가입을 안 한 거예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수리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뭐 수리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작업자가 그리고 입력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좀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기에는 좋다. 카이스토리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전문가가 있다면 카이스토리 확인하고 차 현장에서 사고 유무 체크하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사고 보는 법에 대한 영상도 촬영을 했었죠. 제가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위에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사고 유무 보는 법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개개인 직거래에 대한 차량을 뭐 찜을 좀 해놓으시고 매장을 한번 둘러보시든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매매 상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매매 상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신에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뭐 매도비라든지 알선 수수료 그런 게 들어가는데, 알선 수수료는 각 딜러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사실 50만원 이상 받는 거는 얘기만 들어봤지 사실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보통 20에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러들마다 뭐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수수료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은 해요. 이 매매 상사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고 성능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2,000km 굉장히 짧잖아요. 하지만 담당 딜러에게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연장까지 받으신다면 더욱더 좀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시로 한번 개개인 직거래가 어떤지 제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당근입니다. 이 하트가 많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들 관심 있는 차가 뭐 어떤 차량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0개가 넘었네요. 이 차량으로 관심이 많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올류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17년에 63,000km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야? 취득세. 그죠? 하이브리드는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매도비는 각자 많이 좀 달라요. 33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요즘은 44만원까지 받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비는 이 딜러를 만났을 때 매도비도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선 수수료를 2.2로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알선 수수료는 보통 한 10에서 30이 평균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에서 한 7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정보 17년 8월 등록, 변경 이력 없음 한 번 있고요. 뭐 사고 이력이라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차입니다. 옵션도 뭐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통풍, 파선, 스마트 키 열선 핸들 옵션 좋네요. 등급이 그게 높은 등급은 아니거든요. 프레스티지가 조금 오버해서 23km죠. 내용 좋네요. 차량 사진이 좀 뽀샵이 좀 들어갔네요. 이거 반칙입니다. 사진보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 상사차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죠. 올류 K7 하이브리드 17년식으로 해서 6만 킬로 쓰니까 8만 킬로 이하로 무사고 가격 순으로 해서 전체로 보니까 4대밖에 없네요. 2100부터 2490만원까지 있어요. 2490만원 노블레스입니다. 등급이 높아요. 아까 그 차량은 프레스티지죠. 프레스티지 7만 킬로, 6만 5천 킬로가 2100에서 2280입니다. 근데 아까 2400 나왔죠. 그리고 노블레스는 2450에서 2490입니다. 주행거리는 이 노블레스가 더 많아요. 하지만 2450이면 거의 얼비슷하잖아요. 주행거리도 10,000km 차이고. 한번 차량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2450만원짜리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단점은 아까 그 차량은 썬루프가 있고 이 차는 없지만 요즘 고객님들이 썬루프를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파워 트렁크, 메모리 시트, 양쪽 통풍 꽉꽉 차있죠. 차선 이탈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타이어 좋고요. 성능, 용도 변경 없고 단순교환도 없네요. 하부 상태 올영 반정. 이 한 대를 만약에 보자면 사실 제가 만약에 고객님 상담을 하고 있다면 이 프레스티지도 가서 차를 한번 보고요. 노블레스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차를 뭐 한 달, 두 달 타는 것도 아니고 보통 몇 년씩 타시잖아요. 그럼 저는 두 대를 같이 비교를 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차량 엔진 상태, 외관 상태는 어떤지. 근데 나는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고 딱 이 차가 나는 이쁘다 하면 이거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좀 가격면이나 효율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다면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좀 있다. 조심해야 될 점이라든지 중고차 매장과 이 직거래와 모든 걸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직거래를 하면 저렴해야만이 직거래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직거래 차량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시세보다 더 비싼 차량들도 있고 저렴한 차량들도 있고 해요. 아까 보셨던 365 여기서 시세도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2379만원 돼 있고 노블레스는 2575만원. 노블레스는 그 매매 상승인 게 2450이었고 프레스티지는 직거래가 24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얼추 맞죠. 시세가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그 K7을
사고 이력을 좀 조회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또 자동차 365에 들어가서 압류 조회를 하시고 카 히스토리 가가지고 차량 번호를 여기다가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알 수가 있다.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차량을 찾았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 접속하셔서 시세조회, 원부조회, 원부조회는 가불불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365에서 원부조회 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돼요. 인적사항이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려준다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차량 번호 알고 있으니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 조회, 침수 이력이라든지 사고 유무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모든 게 다 일치하고 차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보면서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죠? 신분증, 등록증, 입금하게 된다면 통장 명의자 3개 모두 일치. 정말 모두 일치해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개개인 직거래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귀찮더라도 매매 상사와 꼭 비교해 보십시오. 직거래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고요. 자동차 경매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이것도 자동차 경매 대행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시간을 내가지고 영상으로도 한번 뵈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개인적인 거는 제가 영상을 못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이라면 제가 영상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